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니커의 급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오늘 급락이 출현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지주사가 이지바이오라는 거, 최대 주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관계자 CJ제일제당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니커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요것부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구독과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로 오시거나 아래 하단 카톡방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매주 수요일 저녁 공개방송, 매주 수요일 9시 30분에 있는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예수 해제 물량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4일에 만료가 되고 5일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오늘이 7월 2일. 내일과 모레 이틀간 매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CJ제일제당의 1600만 주 이것이고, 지분을 확인해 보면은 10.31%라는 거. 18년 6월 달에 획득한 건데, 이 당시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확정되고 나서 2연상을 기록했었습니다. 첫 번째 점상, 두 번째 점상, 그리고 시세 이탈 나오고 하락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 돌아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사이익 수혜주로 시세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내에 보호예수 해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한 것이죠. 팩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HTS 상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마니커 주가 뉴스는 2018년 6월 뉴스고요. CJ제일제당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 투자를 했다. 그리고서 2연상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 왜 했느냐? CJ제일제당이 이지바이오의 사료 제조와 축산 비법을 넘겨받는 대신에 14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준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18년 6월 기준으로 3년 후 이지바이오한테 풋옵션 14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니커의 주가가 어떻게 되든 140억 원 지주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마니커, 이지바이오 얘네는 140억 원 요즘으로 운영자금 확보했고, 그리고 CJ제일제당은 140억 원을 투자한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 3년 후에. 18년 6월 시작으로 3년이니까 21년 6월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19년 7월이니까 2년 더 남았죠? 2년 버티면은 풋옵션 청구로 투자금액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투자한 게 아니라 빌려준 거고, 이자는 안 받는다. 이자 대신 무엇을 받았다? 사료 제조와 축산 비법. 이거를 왜 하느냐? CJ제일제당이 신사업을 이제 따로 분할하고 해당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업계 점유율 1위인 하림을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CJ제일제당 여기에 견줄 만한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업계 1위예요. CJ제일제당이 이 뉴스에서는 국내 업계 1위를 노린다라고 하지만, 추가되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서 이지바이오와 마니커의 기술을 전수받는다라는 것이죠.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어차피 마니커는 업계에서 1위가 아닙니다. 1위는 하림인 것이고, 올품과 동우가 나란히 2등이죠. 마니커는 4위. 즉, 기술에 있어서 자부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술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땡긴 것이죠. 연간 실적 보시게 되면은 왜 땡겨왔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행히 코스피 종목이라서 상장 폐지는 안 되는데, 기업을 유지하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유상증자라서 전환사채 발행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이지바이오, CJ제일제당 두 가지죠.
CJ제일제당이 얼마의 유상증자를 받았느냐,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유상증자를 받을 때 얼마에 받았느냐, 보통주 857원, 보통주 857원이고,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은 주가가 857원 위에 있으면은 CJ제일제당의 물량은 지분 차익이 생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가가 857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2021년 7월까지 6월까지 기다려서 이지바이오한테 140억 원 풋옵션을 청구한다 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CJ제일제당한테 140억 원 자산으로 따지면은 1%도 안 돼요. 140억 원에서 10% 지분 차익, 10%면은 14억이죠. 14억 챙겨보려고 매도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마니커와 이지바이오로부터 기술 계속 전수받고 있는 중이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글로벌 사업에서 기술 기반을 갖추는데 계속 마니커와 이지바이오가 도와준다면은 지분 차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857원 계속 유지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단물 다 뽑아먹고 나서 매도하면 되는 거고, 857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지바이오한테 140억 청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니커나 이지바이오도 당장 급한 불 껐으니까 급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만가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 물량은 다 보호예수 회피 목적의 매도세다라는 것. 그 물량 다 누가 받느냐? 누가 받긴요. 제3의 손이 받겠죠. 제3의 손, 이런 놈들이요.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기타 법인과 외국인의 물량이 나온 것은 오늘 지분 변동 보셨잖아요. 요게 포함되어 있는 물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저만가 가지 않는 이상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CJ제일제당의 단가 857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은 개발됐고 실험에 진행 중에 있지만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어요. 장마철 시작되고 구제역이나 기타 동물 유행병 돌게 되면은 닭과 관련된 유행병만 아니면은, 폐사마 관련된 것만 아니면은 언제든지 마니커와 하림,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등 6개 가공식품의 반사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돼지열병 모멘텀은 언제든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것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 영상 안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차분히 지켜보도록 합시다. 또 추가 영상 남겨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